두통의 강도가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표현을 하잖아요. 심하신 분들은 목걸이를 찼을 때도 목이 조인 듯한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병원약이 잘 효과가 없으신 분들은 간혹 보톡스를 맞기도 합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 머리 좋고 집중력 높은 여성들한테 나타나니까 안타까워요.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네, 효 원장입니다. 네, 우리 이효진 원장님이시고 저희 한의원에서 진료 담당하시는 원장님이세요. 오늘 주제가 편두통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나 한쪽이 아파라고 생각하는 두통이 아니에요. 더 훨씬 더 고통스럽고 편두통이 생기는 기전 자체도 보통의 두통이랑은 다릅니다. 사실 저는 편두통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제 편두통이 있는 분, 그리고 그 편두통을 해결한 분이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효 원장님을 모셨어요. 원장님, 그 편두통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한번 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편두통 같은 경우는 두통이 4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움직이면 심해집니다. 두통이 심장 박동이 뛰는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통이 생기면 토하고 메스껍습니다. 그리고 밝은 곳이나 시끄러운 곳, 그 다음에 냄새가 나는 곳에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일반적인 두통 말고 추가적인 이 부가 증상들이 같이 따라오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보통 무자극성으로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심하신 분들은 목걸이를 찼을 때도 가슴이 조이는 듯한, 그 다음에 목이 조이는 듯한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스친다고 해서 자극이 되지 않는데 그런 미세한 변화에도 우리는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원장님도 어릴 때 편두통이 있었다면서요? 저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시험 이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생리 직전, 그 다음에 배란 직후 이럴 때는 통증이 좀 심해서 다른 친구들은 공부할 때 저는 조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임상에서 봤을 때 두통의 강도가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보통은 이제 두통이 짧게 끝나면 하루 안에 끝나는데 심하신 분들은 2, 3일 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배란기라던가 생리기간이 되면은 한 달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는 그렇게 불편함을 겪는다면은 한 달 기준으로 한 4분의 1이 이제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에는 독특한 냄새라던가 아니면 밝은 환경, 그다음에 시끄러운 소리에 조금 더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엄청 예민해지겠네요,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돼서 화가 좀 많아지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간혹 정말 몸살 비슷하게 두통이 생겼을 때 길게 가지 않으니까 거기서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컨디션을 올리면 두통이 없어지니까 두통이 엄청 고통스러운 정도는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편두통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 강한 두통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몇 퍼센트 정도 있나요? 보통 편두통을 겪는 뇌가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 특성적인 뇌를 갖는 분들은 10명 중에 1분 정도 계십니다. 10% 정도는 원래 편두통이 발생할 만한 구조적인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런 분들의 뇌 특성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하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세포들이 좀 더 정보를 좀 더 처리하고 수집하는 능력이 좀 더 뛰어나요. 그래서 잠재력은 있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브레이크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오히려 뇌 기능이 좀 좋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분들이 창의적이고 그다음 집중력이 좀 높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 과활성화되면 이제 우리가 겪는 극심한 편두통을 겪게 되는 거고, 그래서 뇌 활성화 검사를 하는 fMRI 검사에서 편두통 있는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통증 있는 부위가 활성화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편두통은 보통 두통이랑은 다르게 네. 미리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면서요. 전조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무기력한 듯한 느낌,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피로감, 그 다음에 식욕에 조금 더 예민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 뒷목이 좀 뻐근한 듯한 느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느낌이 나타났을 때 이제 두통이 오는구나 하고 그 편두통이 있는 사람들은 눈치를 채는 거네요. 준비하면 뭐 좀 나아지는 게 있나요? 준비를 하면은 이 통증의 강도와 그 다음에 통증의 지속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떤 팁이 있나 봐요? 네, 그 팁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차이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겪지 않는 그 극심한 두통을 편두통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겪는지 되게 궁금한데 구조적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일반적으로 저희 뇌신경은
흥분과 억제, 그러니까 온오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편두통 있는 뇌는 보통 뇌피질이 과활성화됩니다. 과활성화하게 되면 신경세포들이 한꺼번에 흥분하게 되고 이때 이온이라던가 신경 전달 물질들이 갑작스럽게 분비량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때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우리 세포의 에너지가 순식간에 고갈이 되는데 이 고갈을 막기 위해서 우리 뇌는 이 시스템을 강제로 꺼버립니다. 영화에서 보면 도시에 정전이 일어나면 불이 켜져 있던 도시가 이렇게 암흑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 과정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지금 이 흥분 신호가 과활성화하게 되면은 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포가 스스로 억제해버리는 기전을 CSD라고 합니다. 지금 너무 과잉되어 있으니 보호 회로가 작동하는 거네요. 차단 회로가 작동을 하면서 주변의 전기 신호를 다 꺼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전기 신호가 꺼지면 그게 두통을 유발하나요? 전기 신호가 꺼지면 그 주변의 뇌의 환경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뇌의 이온 환경이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우리 뇌의 경막에 있는 3차 신경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 3차 신경에서는 이 통증 분비 물질을 분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편두통이 발생합니다. 환경이 바뀌고 바뀐 환경에서 통증 신호 물질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전조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에서 지그재그 현상이라던가 번쩍임 듯한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눈에서 신호가 먼저 나타나죠? 그 이유는 CSD가 시각 피질을 지나가면은 이런 시야에 특정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각을 담당하는 영역이 영향을 받는 거네요. 네, 실제 경험상, 원장님 경험상 과부하를 걸었을 때 주로 발생을 하나요? 시험 준비를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겠지만 뇌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그럴 때 편두통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고 여성이 훨씬 많나요? 이 편두통 증상이? 여성이 남성보다 한 두세 배 조금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에스트로겐 때문인데요. 에스트로겐이 뇌피질의 흥분을 잘 시키거든요. 근데 에스트로겐의 변동성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가 편두통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갱년기 때 더 많이 발생합니까? 네, 그래서 주로 에스트로겐이 급하게 떨어졌을 때인 경우라서 배란 직후, 그다음에 생리 직전, 그리고 산후, 그다음에 폐경 이행기 때 많이 생깁니다. 궁금한 게 생리나 배란 전후로 두통 있는 사람들은 다 편두통 수준으로 오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중에 1명은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카페인에 민감한지, 공복에 민감한지, 그리고 스트레스 이후에 두통이 있었는지, 그리고 빛과 소리와 냄새에 예민한지. 그럴 때마다 그 편두통으로 딱 표시를 내네요. 나 지금 과부하 걸렸어 하면서. 그렇게 예민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편두통 낼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편두통은 혈관이 확장되면서 일어나는 통증이거든요. 근데 이 혈관이 확장되면서 주변의 3차 신경을 건드려요. 3차 신경을 건드리면서 통증 신호 물질이 분비가 되고 그래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어쨌거나 두통이 극심하면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진통제잖아요. 진통제가 어느 정도로 효과를 발휘하나요? 진통제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신경 말단의 통증 민감도를 감소시키고요. 진통제 안에는 소량의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이 카페인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3차 신경을 조금 덜 건드리는 거죠. 다만 이제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혈관이 확장되면서 통증이 조금 더 전보다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편두통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CGRP, 아까 통증신호 분비 물질을 억제하는 그 억제제를 드시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진통제나 병원약이 잘 효과가 없으신 분들은 간혹 보톡스를 맞기도 합니다. 진통제나 다른 양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켜진 통증 신호를 줄여줄 뿐 편두통이 생기는 뇌 환경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두통이 반복되고 만성화되게 됩니다. 편두통 상당히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네. 원장님 지금은 좀 해결을 하셨어요? 저는 많이 해결했습니다.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뇌 같은 경우는 사실 에너지를 저장하지는 못하고요. 그 당시에 쓸 수 있는 물이라던가 그다음에 산소, 그다음에 포도당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운동 같은 경우는 산소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데요. 운동을 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수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쉽게 얘기해서 세포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공장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ATP, 그러니까 세포 내 에너지가 더 증가할 수 있고 산소 이용 효율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뇌피질의 흥분도가 떨어지게 되고 3차 신경의 민감도도 같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아까
CSD, 즉 그 두꺼비 집이 내려가는 상황을 좀 막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편두통이 발생을 안 하려면 CSD가 발생을 안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CSD가 발생하는 조건은 우리 뇌피질의 흥분도가 높았을 때, 네. 그 다음에 ATP, 세포 에너지를 다 썼을 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막으면 조금 더 편두통에 도움이 될 겁니다. 운동이 ATP 효율을 높여주고 산소 공급이 되고 영양분이 많이 공급이 되니까 흥분도도 낮춰주나요? 흥분도도 같이 낮춰줍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다른 방법은 잠을 잘 자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수면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과열된 뇌를 리셋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 ATP, 그러니까 세포 에너지를 계속 쓰게 됩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를 계속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좋은 깊은 수면을 했을 때는 ATP의 효율성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활성산소가 많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면은 대뇌피질 흥분도의 기본값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민한 사람이 운동 안 하고 수면 시간이 짧으면 편두통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많이 높아지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흥분도 자체도 높아져 있고 세포의 에너지 효율성도 좀 떨어져 있고 딱 생각나는 분들이 그거예요. 공부 잘하는 여학생이 운동은 안 하면서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은 길 때, 그리고 잠 줄여가면서 공부할 때. 예,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TP 생산은 있을 때 뇌는 우리 에너지를 저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 들어오는 물이라던가 포도당의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조 증상이 있었을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복 상태보다는 규칙적인 식사를 해주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ATP가 떨어지지 않게 제때 영양 공급이 돼야 된다. 그게 CSD를 막을 수 있다 이 얘기죠. 네, 그래서 보통 여학생분들 아침에 잘 안 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조금 더 잘 노출될 수 있겠죠.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2011년 스웨덴 에테보리에서 편두통 환자 90명을 대상으로 3개의 군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 군은 이제 실내 자전거 40분 정도 운동하는 군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완요법, 그러니까 명상하는 군. 세 번째는 이제 편두통 예방약을 복용하는 군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진행했을 때 3가지 군 모두 다 효과가 있었고 의미가 있는 거는 운동 부분 또한 우리 편두통 예방약 군과 동일하게 감소한 부분이 재미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약을 먹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거나 꾸준히 운동을 해서 민감도를 좀 낮추고 혈액순환을 좋게 했을 때 결과론적으로는 두통의 강도가 줄어든 정도가 같더라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약은 이미 켜진 불을 끄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동은 불이 잘 안 붙는 숲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장님도 운동해서 효과를 보셨다고 하셨죠? 네, 저도 그래서 유산소 근력 운동 많이 했었습니다. 유의미한 차이가 생기던가요? 저는 처음에 한 3개월 정도 했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통증이 줄어들진 않았어요. 근데 3개월이 조금 넘어가면서 통증이 점차 줄어들게 됐고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를 본인이 직접 느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운동을 했을 때는 확실히 통증이 줄었는데 제가 사회초년생 때 처음에 힘들어서 운동을 잘 못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통증이 다시 생기긴 하더라고요. 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확실히 차이가 있다. 네. 본인 스스로 느끼신 거네요? 네, 저는 느꼈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사실 운동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방에서 두통에 좋은 약재들이 많잖아요. 네. 스스로도 좀 다려 먹어보고 그러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약을 통해서 이제 몸의 건강이 개선되었고 그 부분에서 어떤 약재들을 좀 추가하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리 직전이라던가 아니면 배란 직후엔 편두통이 심해서 일을 할 때 좀 많이 불편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약재를 따로 제가 좀 처방을 해서 약을 복용하긴 했습니다. 근데 두통이 당장 있을 때 진통제만큼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않잖아요, 한약은. 네, 그렇긴 한데 편두통 같은 경우는 지속되는 시간이 3일, 4일이기 때문에 전조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두통이 생기기 전에 미리 복약했을 때는 훨씬 더 편두통이 가볍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걸로 효과를 보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천마, 그다음에 영교, 복령, 백출 이런 부분들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약제가 두통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천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뇌의 흥분도를 좀 내려주는 약제고요. 연교 같은 경우도 우리 흥분 억제 시스템에서 억제 기전을 조금 더 강화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령 같은 경우는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되고, 백출 같은 경우는 이 수분 대사를 조절하기 때문에 습도가 높은 날에 두통이 조금 더 많이 생기긴 하거든요. 그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약제 같은 경우는 제 몸에 맞는 처방을 한 거고, 이 두통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라던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치료자가 그 질환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면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편두통이라는 그 증상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는 편이어서 우리가 치료하다 보면 두통이 있었는데 두통이 낫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자체만 보고 제가 그렇게 집중을 잘 하지는 않았는데, 이효진 원장님 같은 경우에 직접 본인이 불편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편두통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편두통에 대해서 배운 점이 많아요. 편두통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같은 편두통이라도 누군가는 채워야 하는 분이 있고요. 누군가는 흥분을 억제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편두통 치료에는 항상 똑같은 처방이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각자의 뇌 상태를 보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편두통이라도 누군가는 에너지를 보강해야 되고, 누군가는 에너지를 낮춰줘야 합니다. 저도 두통과 편두통을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덕분에 편두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에 처해 있는지도 알게 됐고, 좀 더 예민한 사람들 혹은 머리가 더 좋은 사람들이 과부하가 걸려서 발생하는구나, 이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이 고통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운동이라든가 충분한 휴식이라든가 이걸 병행을 해야지만이 좋은 뇌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즉 편두통이 있는 사람들은 그 편두통만 컨트롤한다면 훨씬 더 머리가 좋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특히 젊은 여성들, 머리 좋고 집중력 높은 여성들한테 나타나니까 안타까워요. 요것만 잘 컨트롤하면 정말 대단한 성과를 낼 수 있어 보이거든요. 편두통 너무 고통스럽다고 진통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컨트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